측천은 재입궁 후 10년간 사남이녀를 낳았는데 이는 고종의 12자녀 중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고종이 측천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왕황후에게도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황후께서는 제게 있어 부모님과 같습니다. 때문에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황후께 대항하는 자들은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후는 매우 기뻐했고 고종에게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측천은 그들의 믿음을 사면서 뒤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종은 측천이 낳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몸은 축 늘어져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측천은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왔느냐? 방금 황후마마께서 아이를 잠깐 안아본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고종은 황후가 측천을 질투해 아이를 죽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황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황후는 소수비와 손을 잡고 측천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655년 황후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자 굿을 벌였습니다. 이는 곧장 측천의 귀에 들어갔고 고종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소첩이 보건대 폐하의 두통이 심해진 것은 바로 굿 때문입니다. 고종은 직접 황후의 처소를 찢었고 이내 나무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에는 고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황후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고종은 이미 그녀를 폐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왕황후의 뒤에는 장손무기를 비롯한 관롱 집단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사망한 후 장손무기는 관롱 출신으로만 구성된 재상 집단을 만들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장손무기는 황제마저 무시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대신들에게 한탄했습니다. 선제 때 그대들은 나란 일에 대해 논의하고 상주문을 끝없이 올렸소. 그런데 지금은 어찌 그리 말이 없는 것이오. 측천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고종과 함께 장손무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금은보화와 비단을 선물했고 장손무기는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즈음 고종은 넌지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황후는 아들도 없고 덕도 없으니 어찌해야오. 장손무기는 속뜻을 알면서도 엉뚱한 말을 해대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고종과 측천은 불쾌함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종은 측천을 황후에 책봉하려 했지만 대신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난간에 부딪힌 고종과 측천에게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의불안자로 그는 외모가 뛰어났고 품행이 바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반대로 매우 음흉했기에 고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손무기에게 미움을 사 촉으로 유배를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친구 왕도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 무소일은 황후를 세우려 하나 대신들의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계시네. 이때 자네가 폐하를 지지한다면 상황은 바뀔 걸세. 이의부는 곧장 고종을 찾아가 황후 책봉을 권했습니다. 고종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승진시켰고 계속 궁에 머물라 명했습니다. 또 한 명은 허경정이란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요. 우문화급이 수양제를 시했을 때 그의 아버지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는 춤을 추면서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종에게 발탁되어 관직에 올랐으나 장손 황후의 장례식에서 고향 순의 생김새를 보고 비웃다가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복귀와 자천을 거듭하다 이의부를 따라 측천을 지지하여 그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대신들을 불러 다시금 측천의 황후 책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정녕 폐하께서 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고향으로 가 농사나 짓겠습니다. 뭣들 하느냐? 이 자를 당장 끌어내라!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막 뒤에 있던 측천이 일갈했습니다. 저 늙은 놈을 당장 때려 죽여라! 순간 조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장손무기만은 굴하지 않고 저수량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고종과 측천은 대신들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 이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적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혹시 다른 재상들과는 의견이 달라서가 아닐까. 또한 산동 출신인 그는 관롱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다. 다음날 고종은 이적을 불렀습니다. 무소일을 책봉하는 것에 대신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네. 상황이 계속 이러하다면 그만둘까 생각 중이오. 폐하, 황후 책봉은 집안일이온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물으십니까? 대신들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황제는 황제. 그렇게 고종은 그대로 밀어붙여 측천을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이후 측천은 이복 오빠인 무언경과 무언상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예전의 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양씨 또한 그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옛일에 대해 할 말은 없는가? 황후께서 저희들에게 관직을 내려주신 것에 황송하오나 영광스럽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들의 뜻밖의 대답에 양씨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측천은 그들을 오지로 유배보냈고 무원상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측천은 원하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장손무기를 필두로 한 관롱 집단은 여전히 건재했고 현재 태자는 왕황후의 아들 이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측천은 서두르지 않고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기로 했습니다.